근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지지율이 빠지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 중도에 있고 보수 중도에 있는 사람이 빠진 거는 맞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오히려 지지율을 올릴 수가 있어요. 대통령께서 잘하면.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민주당의 가치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민주당의 오래된 지지자들, 정통적 지지자들 이분들이에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한 가지의 정책, 한 가지의 말실수 이것 때문에 떠나시는 분들이 아닙니다. 정책이 여러 번 잘못을 하고 실수를 하더라도 기다려줄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발언에 실수가 있어도 이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기다려주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대통령에 대해서 등을 돌렸어요. 이거는 정말 큰 문제라는 거예요. 왜? 대통령이 한 번, 두 번 잘한다고 해가지고 다시 지지해 주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왜? 이거는 가치의 문제이기 때문에. 보이시죠? 40대, 50대, 40대, 50대. 이분들. 그리고 민주당은 오르는데 대통령 지지율은 계속 빠진다. 이게 정통적 지지자분들이라고 전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마음이 한번 떠나면 다시 지지할 확률이 매우 낮아진다. 이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다시 이재명 대통령 지지할 마음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큰 대통령의 위기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로 빠지잖아요.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지지율이 회복될 수가 없어요. 30%대까지 가면.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계속 막 60, 70 계속 유지하시다가 한번 팍 떨어졌습니다. 30%대로. 그 이후에 그나마 회복했던 게 40에서 50% 지지율의 박스권이었어요. 물론 평균적으로 보면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계속 지지율이 높았죠. 근데 이건 한참 뒤의 이야기란 말이야. 근데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지금 임기 초기인데 지금 30%대로 떨어지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30%로 떨어지면 50% 이상으로 갈 수 있을까?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빨리 정신을 차리고 대통령이 됐던 정부가 됐건 당대표가 됐건 지금 빨리 정신 차리고 이 코어 지지층을 마음을 돌리는 그런 정책과 그리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다시 되살려야 된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지금 우리 선생님께서 송가역 이야기 하셨는데요. 나 이게 너무 답답하더라. 송가역. 보세요. 저는 평론가들은 이해를 해요. 평론가들이 정통 지지자들을 배척하는 것 이해합니다. 평론가, 정치 지망생들. 왜? 어차피 이 사람들은 송가역 같은 분들, 친 이재명이라고 불리우는 분들 있잖아요. 극단적인 분들. 이분들한테만 잘 보이면 이득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시청자가 오르고 구독이 오르고 그리고 심지어는 정치인이 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사적 이득을 고려했을 때. 근데 송가역 같은 분들은 우리 정통 지지자를 배제한다라고 하면 이득 베네핏이 뭐죠? 구독자가 오르는 것도 아니고 시청자가 오르는 것도 아니고 정치인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일반인들이잖아요. 송가역 이분들. 그러면 내가 정말 이재명 대통령을 사랑해. 성남시 때부터 10년 이상을 내가 이재명을 사랑을 했어. 그러면 대통령을 살릴 길은 뭐냐? 제가 아무리 생각하더라도 지지율을 올리는 게 대통령을 살리는 길이거든요.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을 올리는 게 이재명을 살리는 길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이 하고 싶은 정책이 지지율이 뒷받침돼야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송가역이 하는 거 보면 얘네들이 하는 거 보면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떨어뜨리는 방향으로 계속 가. 계속 배제의 정치를 해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하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비판 쪽으로 가는 민주진영 사람들을 전부 다 배제하려고 해. 심지어는 시사타파 선생님 어떻게 했습니까? 담그려고 했죠. 담글라 그랬잖아요. 이제 반명 채널이다 완전 담글라 그랬었잖아요. 그 조작을 해가지고. 그러면 시사타파 쪽을 지지하시는 시청자분들 많이 보시잖아요. 그리고 이분 뉴스를 지지하시는 시청자분들, 황희두 이사님 같은 분들, 이런 사람들 다 배제하면 과연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올라갈 수 있는가? 점점 편협해지는 대통령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지지자들이. 근데 아마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분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지금 총선이 몇 개월 남았죠? 1년 6개월 정도 남았나요? 2년 정도 남았나요? 총선은 얼마나 남았나 한번 봅시다. 헷갈리는데 한 2년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총선 23대 총선 언제야 일정 28년 4월입니다. 그러면 한 1년
6개월 정도 남은 것 같네요. 1년 8개월 정도 남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가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진보 진영에서도 이재명 대통령 다 좋아했어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렇게 꼬꾸라지는데 매도 사이즈카가 뜰 때까지 떨어지는 것이 불과 1년 사이입니다. 아마 송가혁이나 친 이재명을 칭하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 갖고 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전부 다 배제시키고 본인들 마음대로 본인이 원하는 사람들을 다 꽂은 다음에 다 가져갈 거 가져간 다음에 1년이나 6개월 이 정도 기간이면 충분히 그 마음을 돌릴 수 있다라는 계산에 선 것 같아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야 문재인 대통령 지지하는 너네들, 노무현의 가치를 지키려는 너네들, 너 민주당 안 찍고 국민의힘 찍을 거야? 찍으려면 찍어봐. 너네 안 찍을 거 나 알아. 지금 이런 계산이 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은 그렇다고 보세요? 여러분들은 그렇다고 보십니까? 저는 우리 선생님들께서 물론 국민의힘은 안 찍어주실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들은 고관우증 선생님들 저 포함해가지고 그렇다라고 해서 민주당을 무조건적으로 찍어준다 개판인데 제3의 선택지도 있잖아요. 뭐 조국 혁신 물론 이제 선거 판세 계산하고 뭐 큰 정당 찍어줄 수밖에 없고 뭐 그런 것들도 있긴 한데 조국 혁신당도 있고 뭐 진보당도 있고 뭐 기본소득당 뭐 등등 많잖아요. 과거처럼 모두 다 몰빵해 줄 거라는 생각을 그 송가혁 분들은 좀 버려야 될 것 같습니다. 봐봐요. 우리 1756님이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겠다. 깡수님이 나 조국 혁신당 찍을 거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해만님도 여러 당이 있다. 노동당도 있나? 노동당 있나요? 모르겠네요. 지금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경숙님도 계속 떨어질 거다. 계속 잘못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조은대인님이 지지율이 깡패라고 김민석 당대표 조만간 이재명 정책 반기 들고 나올 것 같아요. 배신의 DNA는 어쩔 수가 없죠.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너무 사람들을 전략적으로 가져가지 말고 그분들 우리를 설득해야 돼요.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요 우리예요. 이재명 대통령 안 찍어주면 되고요. 민주당 안 찍어주면 됩니다. 근데 저는 이걸 선동하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우리는 원하는 게 없어요. 여기서 이분 뉴스 포함해서 나 정치인이 될 거다. 나 공천받을 생각이 있다. 시의원, 구의원 공천받아야 된다. 국회의원 공천받아야 된다. 이거 있으세요? 있으세요? 나 뭐 캠코 이사로 가야 된다. 나 뭐 강강학회 사회이사로 가야 된다. 이거 원하시는 분 있나요? 없어요. 이분들은 가치를 지향하는 거지 사적 이득을 지향하는 사람이 없어. 우리 시청자들 중에서 있겠냐? 그러잖아요. 없잖아요. 없어.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원하는 게 없고 그들은 우리에게 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갑인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분 뉴스가 공천받고 싶다? 이분 뉴스가 시의원 되고 싶다? 구의원 되고 싶다? 그러면 저 사람들에게 이분 뉴스는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게 있으니까. 아니면 정부 정책 자금을 받고 싶다. 이분 뉴스는 정부에 대해서 의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송가역 있는 분들에게 의리 되는 겁니다. 왜? 내가 원하는 게 있잖아요. 공천 아니면 정부 정책 자금. 근데 이분 뉴스는 원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갑을 관계로 위치 설정한 건 좀 웃기긴 하지만 의뢰 위치는 아니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잘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